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런 게 묻고 싶으신 거죠? 입이 근질근질하고 뭐 이렇게 댓글로 한번 남겨보실까 이렇게 고민도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고민을 해요. 무주택자건 유주택자건 많은 고민을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민스키 모델 요거 자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느냐. 어떤 1번 요 단계다. 현실 부정 단계다. 지금 하락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요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 2번 이미 사람들이 많은 좌절을 겪고 있어. 이 시점이라고 좌절 단계로 판단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요 단계에 가깝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뭐 규제가 해제된다든지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요 단계, 요 반등하는 요 단계에 접어들까? 지금 빨갛게 점을 표시했는데요. 요 단계에 접어들면 또 조급증이 나서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 기간을 저도 뭐 주워 들은 이야기니까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다시 재차 반등해서 상승하는 시기가 있을 거다. 요렇게들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이 1번 시점이라면 정말 이 꼭대기에 사가지고 지금 영끌러들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 꼭대기에 샀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게 노란색도 표시가 잘 안 나네요. 노란색으로 그냥 표시할게요. 이 꼭대기에 샀는 사람이나 요 반등기에 샀는 사람이나 정말 하락을 맞이한다면 이 공포와 투매 단계까지 와서 진짜 찐 하락을 맛보게 된다면 이 노란색 점, 두 개의 노란색 점은 어떤 지점에 샀던 큰 차이는 없을 그런 시점 같아요. 2번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이미 사람들 좌절할 만큼 좌절했어. 정상화로 가야지. 요때 반등하는 시점에 사면 정말 대박 나긴 대박 나겠죠. 맞죠? 요 1번 시점이냐 2번 시점이냐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지금이 1번 시점이라면 이 환상과 탐욕 시기에 이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벼락거지 된다고 집 사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집만 사면 모두가 부자 될 것처럼 얼마나 떠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 꼭지점을 위에 상단 부분을 맞닥뜨리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하락도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죠. 뭐 2015년도 정도 시점까지 하락할 거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더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물가가 오르니까 집값도 오를 거야. 근데 금리도 오르잖아요.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유가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어요. 내 월급 빼고 맞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런 단계. 우리나라 뭐 수출을 뭐 주로 하는 뭐 사인이 뭐 이런 얘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뭐 파멸적인 상황을 불러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국제 정세도 뒤숭숭한 것이 나 집 한 채 살려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 근데 이 사회는 너무 혼란스러운 이 단계. 여러분들 1번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나요? 2번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나요? 혹은 여기 3번 시점, 공포투매, 지금 공포투매 이 시점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자기가 어느 시점에 두느냐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자, 여러분 지금 지금 여기에요. 2번 시점이에요. 집 사세요. 지금 집 사면은 대박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건가요? 무조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이 대구는 거래량도 줄어들고 모든 분위기는 지금 요 단계 저는 1번 단계라고 계속 추정은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판단, 스스로 판단. 자, 근데 제가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답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뭐 자기가 원하는 답은 없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한테 A 아파트 25평에 실거주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B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B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분양받았어요. 이 사례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몇 번 안내를 드렸는데 입주하려 그러면은 매도 계약서를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최종적으로 매도가 마무리되어야 된다.
요런 조건들이 달리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제가 요 메일에 답을 할 때는 요 내용 6개월 내 처분 시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분도 알고 계세요. 입주하려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땡땡월이에요. 자, A아파트 25평이 네이버 부동산 기존 아파트, A가 기존 아파트예요. 기준으로 최저가 2억 6,300만원으로 호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대요. 실거래가는 최종적으로 2억 7,200만원이 찍혀 있대요. 이 본인은 팔고 싶은 금액은 3억이에요. 다들 이렇잖아요. 내 거 기존 거를 좀 비싸게 팔고 다음 집으로 무사히 넘어가자.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 그동안 분양을 많이 해왔으니까요. 거기 입주가 차곡차곡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자, 이분이 2억 5천만 원이라도 매수자가 나오면 당장 팔고 월세라도 들어가서 살다가 23년 3월 말에 B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년 대선 이후나 교통 호재를 보고 파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21년 11월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 이메일로 날아온 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답은 똑같습니다. 저런 류의 질문이 들어온다면 모든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영상에 항상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추천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분이 질문인 사항이 있는데 메일로 남겨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길래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답이 똑같아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때 당시에 남긴 이메일 답장이었어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전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 두고 답을 드립니다. 항상 저는 최악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또 요 기준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입주 아파트가 4.5 분양가 4.5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2.25억만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연말에 대출이 막혔을 때 이런 현상들 일부 일어났었죠.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관계없겠지만 은행에서 주담대 받을 경우에 기존 주택 6개월 혹은 1년 내에 처분하라고 함. 이분은 아마 6개월에 해당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 주담대하고 신규 주택 주담대를 합쳤을 때 DSR 40% 초과되면 대출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물론 A라는 집도 가지고 있고 기존 주택 A도 가지고 있고 B도 동시에 잘 안 팔리면은 이 최악의 경우에 두 개를 같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DSR 40%가 초과되면서 대출의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최악의 경우니까요. 자, 님께서 입주 후에 집을 팔려고 할 경우에 공실 상태로 두느냐, 전월세를 놓은 상태로 이동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월세를 놓았다. 그러면 갭 투자는 거의 힘들어지는 지경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매매가가 지금 현재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는 어떤 일정 부분 좀 고정된 형태로 같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그대로 받으려는 고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갭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세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의 전세 세입자를 구하게 된다면 이 갭이 커지면서 갭 투자도 들어오기 힘들고 사실 1주택자가 뭐 갭을 이용해서 한 채를 더 산다는 거 지금 그런 현상 없잖아요. 기존주택, 처분주택이 걸리기 때문에 갭 투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규제지역 아닌 데가 잘 없잖아요. 거의 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외지인들도 사실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럼 대구가 조정대상지역, 대구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집값 상승률 혹은 하락률 보시면은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거의 같이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대구에 오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대 후에는 매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갭 투자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세 낀 물건 사려고 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자, 2023년은 입주가 상당히 많은 해입니다. 이분이 질문을 주신 분께서 2023년에 입주를 하시니까 님처럼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매물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매물수를 계속 추적해드리고 전세 매물수, 월세 매물수 늘어나는 모습을 계속 추적해드리는 이유는
요 시장 상황을 판단하시라고. 매도자건 매수자건 무주택자건 유주택자건 그 판단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해야 되지. 이거 거래량 이런 거 다 덮어두고 내 집은 좋으니까 안 통하잖아요. 지금은 그거 안 통하거든요. 내 집은 내가 5년 전에 집 사가지고 올 때 리모델링을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안 통하잖아요. 리모델링도 몇 년 지나면 안 통하잖아요. 기존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한 갈아타기가 많았으나 대출 제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2주택으로 가느냐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파느냐. 제 영상에서는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비과세 혜택을 놓치면 투자의 절반은 실패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신규로 대출을 끼고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대출 새로 끼고 뭐 내가 A집에 살고 있는데 B를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대출을 일으켜요. 그 주담대를 일으키죠. 그럼 얘를 팔아야 되잖아요. A를 팔아야 되는 사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물론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가능하겠지만 이건 좀 힘들어지겠죠. 이 말인즉슨 사자보다 팔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세제 혜택을 보고 팔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는데 양도세 20% 중과 30% 중과 야 요거 없어지면 팔아야지. 조정지역 해제되면 팔아야지. 그 다음 사야지. 일단 요 세제 혜택은 봐야 되잖아요. 팔고 사자가 많을까요? 일단 한 개 더 사고 팔자가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팔고 사자가 많기 때문에 당장에 조정대상자가 해제되면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자, 막판에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 또 최악의 경우입니다. 정말 쫓겨가지고 막판에 집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 입주 바로 앞둔 시점에 매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키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럴 경우에는 보통 고가 기준, 뭐 최고가 기준이 아닌 시가 기준에서 10% 정도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시가 기준에서 10%. 지금 호가, 지금 거래되는 행태를 보면은 호가들도 갭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3억부터 한 4억 5천까지 매물 갭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급하게 팔아야 된다. 지금 급하게 파는 사람들은 보면 2.7억 정도에 팔고 있어요. 정말 더 급해지면 이거 내 열쇠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 2.5억이라도 던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여유롭게 보시고 자금 계획이 빠듯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희망가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결단의 시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 상반기는 이때 2023년까지는 결정을 내야 된다는 거죠. 희망가로 했을 때 누군가가 나 저 집 마음에 들어 하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희망가로 내놨는데 입질이 도저히 안 온다. 그러면 일단 뭐 호가를 더 떨어뜨리든지 또 다른 대책을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일단 움직이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내년 3월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시장에 매물이 더 쌓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매물 쌓이는 속도도 무섭잖아요, 솔직히. 지금 매일매일 제가 차트로 추적해 드리고 있는데 무서워요. 근데 내년 되면은 이 매물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 뭐 대출이고 뭐고 다 푼다.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굳이 나라에서 세금을 가만히 앉아라 잡아놓은 물고기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따박따박 내주는데 걔를 없애고 나면 또 어딘가에서 세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 국민들한테 이 세금을 수탈? 뭐 어쨌든 세금을 뜯어가야 되는데 새롭게 세금을 신설해서 만든다거나 세율을 높인다든가 하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야, 나 그거 몰라. 그거 뭐 조정 대상 지역이고 양도세 중과고 일단은 내가 당선되기 전에는 다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 그거 모든 책임은 이전 정부에 있어라고 책임을 돌리기만 하면 그냥 끝이 나요. 근데 굳이 그거를 다 풀어주고 할까? 이런 의문도 살짝 듭니다. 요건 제 내피셜이에요. 어쨌든 내년 입주 물량도 살펴보시면 3월이 엄청나더라고요. 자, 요 부분까지. 투자의 결정은
마지막 정리 부분입니다.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단편들만 알려드린 것 같네요. 제가 맨날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방송 봐달라는 말이에요. 시장을 보는 눈에는 편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관여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제 거 일단 최대한 부정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시각에 또 유튜버들 방송도 다양하게 골고루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매물 변동 상황은 누구보다 그곳에 사시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매물이 많아서 혹시라도 미리 매도를 하신다 해도 전월세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2022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월세 매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요거 제가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쓴 글이에요. 뭐 일부분은 맞다고도 할 수 있고 일부분은 틀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에 이렇게 최악의 경우 그리고 최상의 경우 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시고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이 2억 5천에라도 팔까요? 했던 거 가장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2억 4,700만 원이에요. 호가는 2억 4천에서 2억 9천, 최저 호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가격대가 마지막 거래되었던 것이 2억 4,700. 근데 이 뭔가 추세가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맞죠? 이게 1년이 더 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2023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이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입주하는 아파트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딱 털고 나서 요 가격으로 털고 나서 일단 안정적으로 내가 다음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마련된다면은 큰 고민을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돈이 혹시라도 떨어져서 내가 뭐 여기서 손실을 봐가지고 다음 입주하는 아파트에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나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짜 이게 머리 빠지는 싸움이에요. 머리 빠지는 싸움.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뭐 5천만 원, 1억 뭐 포기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시간이 결정하는 문제지 뭐 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가격 높은 가격은 아까 2억 5천만 원에 매물을 내놓은 분도 계신데 이 매물 갭 있잖아요. 이게 가장 고가로 매물을 내놓으신 분은 3.7억. 가장 저가로 매물을 놓으신 분은 2.5. 사람이 똑같은 평형이에요. 욕심은 다 사람마다 욕심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3.7억 매물 내놓지를 말든가. 좀 순간 그런 느낌도 살짝 들 정도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르니까요. 그럼 3.7억이 얼마나 높은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평형 더 넓은 거 있죠. 좀 전에 85제곱미터를 봤는데 108제곱미터를 보니까 108제곱미터 가장 저가로 내놓은 것이 한 3억 3천까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야 아까 그 3.4억짜리 살 바에 저거 3.3억짜리 층이고 나발이고 나는 필요 없어. 난 좀 더 넓은 집이나 방향 뭐 남향 방향 필요 없어. 난 어차피 집에 와서 잠만 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오히려 더 싼 걸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요 104제곱미터 국민평형도 가격이 최근 추세의 흐름은 좀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에서 조금은 뭔가 꺾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있죠. 또 다시 이게 뭐 N자 형태로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은 되셨나요? 결론은 항상 본인이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최대한 저는 좀 부정적인 부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시청 감사합니다.